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폭우로 심각한 수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충청권이나 전북권과 비교해 광주 전남은 오늘 산발적인 빗줄기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이렇다 할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호우경보를 비롯해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빗줄기가 저녁 들면서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와 나주, 담양, 곡성, 구례 등의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낮까지 영광과 신안, 광주 등에는 30에서 80mm의 빗줄기가 이어지면서 광주 북구의 한 주택이 침수됐고 광주 전남에서 나무 쓰러짐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초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지만 장마전선이 내려오지 않고 중부권에 머물면서 광주 전남에 큰 비가 내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강한 비를 품은 장마전선이 다시 광주 전남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광주와 전남 북부에는 최대 250mm까지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오늘 밤 그리고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내일 새벽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 정도, 더 많은 곳은 250m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다시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면서 중부권과 같은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전북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장성댐의 방류량을 늘렸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전북 내장산으로부터 많은 물이 장성호로 유입되고 있고 광주 전남에도 주말 최대 300mm의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어제 초당 200톤에서 오늘 초당 250톤으로 방류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73%인 장성호 저수율에 따라 방류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면서 황룡강 등 하천변의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붕괴 위험이 제기된 목포시 호남동의 5층 상가 건물에 대해 건물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긴급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목포시는 붕괴 위험 건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21명을 대피시키는 한편 전기와 도시가스 차단, 주변 차량 통제 등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또 목포시는 오늘 관계기관, 건물 소유자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건축물의 신속한 철거와 세입자 이주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저희 KBC가 여수상공회의소 전임 회장의 제멋대로 예산 집행에 대해 보도해드렸었는데요.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미술품 2점을 구입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해총회도 거치지 않아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박용화 회장 재임 시기에 구입한 미술품 목록입니다. 작품 6점에 9,750만 원어치를 산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점을 박용화 전 회장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상한 예산 집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1차례에 걸쳐 후원금 2억 4천만 원을 여수도 아닌 순천 소재 민간단체에 전달했습니다.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에도 8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상공회의소와 전혀 관계없는 위법성이 의심되는 기부금 그래가지고 집계가 됐었습니다. 특히 이 모든 예산을 상의총회도 없이 독단적으로 집행하면서 위법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또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 4곳에서 지난 2020년과 21년 먹사연에 2억 5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당시 폐기물 처리업체의 쓰레기 소각로 허가 시점과 맞물리면서 기부 목적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간 경우에는 이것 또한 업무상 횡령배임의 법적 소지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박 전 회장은 와인 밀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10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전남 지역 290개 김치 제조업체는 최근 논란이 된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290개 김치 제조업체가 모두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 대신 설탕이나 매실청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안정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전체 김치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초까지 포기김치 재료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그동안 김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산 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 정착에 적극 나섰으며 그 결과 생산업체와 급식업소 등 전남의 인증업체는 6,111곳으로 전국의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택시 운송 사업구역이 17년 만에 통합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와 무안 택시 운수 종사자 1,523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목포 67%, 무안 52%의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사업구역 통합을 찬성함에 따라 각 구역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했던 두 지역의 운송 사업구역이 통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구역 통합으로 인해 그동안 택시가 부족했던 남학 신도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 대비 진로 진학 박람회가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주관하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고려대와 연세대 등 전국 139개 대학이 참여해 맞춤형 입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일까지 개최되는 박람회에서는 수험생 360명을 대상으로 한 1:1 진학 상담과 대학 입시 사정관과 교사가 참여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모의 면접 체험, 그리고 예체능 대입 설명회 등도 진행됩니다. 몽골의 단체 의료 관광객들이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광주 의료관광지원센터 등은 오늘 새벽 5시 50분쯤 몽골 단체 의료관광객 37명이 몽골 국적기인 훈누에어 항공기를 타고 무안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관광객은 몽골의 금융권 종사자와 교사, 방송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광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광주와 전남, 서울에서 관광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눈을 주제로 한 어린이들의 미술 작품전이 열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 밝은안과 21병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오늘 제15회 유치원 초등학생 눈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갖고 최우수상을 받은 광주 송우초 김가을 어린이를 비롯해 30여 명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서구 광천동 밝은안과 21병원에 전시되고 있으며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도 전시될 예정입니다.